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번 동영상에서는 배우던 10단원을 이어서 10.2 부분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지금 강의 노트 19쪽을 보시면 여기 지금 요 파란 색깔로 된 요 제목이 지금 요 다음번, 그러니까 여기로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잘못 해가지고 제목이 이 전 페이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파란 제목을 20페이지로 옮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요 10.2 부분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면, 우리가 앞에서 externality가 어떠한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렇게 externality를, 즉 시장 실패를 개선하기 위해서 요런 방법 아니면 요런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방법은 직접적으로 어떤 환경 오염을 시키는 행위,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하지 마라 아니면 얼마만큼까지만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제한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규제를 하는 방식이 되겠고, 이제 그렇지 않고 이 두 번째 방법은 마켓 베이스드 팔러시라고 해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어떤 텍스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서브시디를 이용을 해서 그 어떤 주로 생산자 혹은 소비자의 행동이 조금 바뀔 수 있게, 그래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시장의 기반을 둔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방식의 대표적인 것이 어, 탄소 거래 허가제 같은 것들이 이 마켓 베이스드 팔러시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요 레귤레이션, 즉 그냥 어떤 직접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은 어,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오염물질 배출할 때에 어디까지 1년에 얼마만큼만 배출해라 아니면 그거 초과하면 벌 받는다 뭐 벌금이다 뭐 이러한 식으로 아예 그냥 딱 못 박아서 규제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고 해도 당연히 환경 오염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환경오염 자체를 안 일으키려면 거의 모든 우리 인간이 어떤 활동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와 같은 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또 지키지 않기도 하고, 그래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미국의 경우에 이런 EPA라는 기관, 이제 우리나라로 말을 하면 우리나라의 무슨 환경부와 같은 부서, 정부 부처에서 이와 같은 레귤레이션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산업이나 공장, 기업별로 뭐 1년 아니면 뭐 한 달마다 최대로 배출할 수 있는 오폐수 아니면 뭐 그러한 어떤 쓰레기 같은 것을 어떤 정해 놓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오폐수를 배출하거나 오염된 공기를 배출하거나 할 때, 이런 어떤 정화 시설이라던가, 이제 그러한 것을 설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역할을 이렇게 레귤레이션을 통해서 정부가, 그러니까 의무를 기업에게 부과를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직접적인 규제 방법이 있고,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두 번째로는 마켓 베이스드 팔러시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거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텍스나 서브시디 같은 것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 앞에 텍스 앞에 corrective라는 게 붙은 이유는 이러한 텍스라든지 서브시디를 이용해서 이 어떤 텍스나 서브시디에 적용을 받는 관련되는 사람들, 기업의 행동을 그러니까 수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붙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첫 번째로 corrective tax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
이와 같은 컬렉티브 텍스라는 것을 이런 거를 처음 주장을 한 경제학자인 아서 피고안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피고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네이버나 구글에서 한국말로 피구세라고 검색을 하시면 우리나라에서도 몇 번 논란이, 그러니까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은 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나 기업이 의사결정을 할 때에 발생시킬 수 있는 네거티브 엑스터널리티를 그 의사결정 시 고려할 수 있도록 텍스를 통해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환경오염을 시키는 기업이라고 하면 세금을 이제 뭐 환경오염세 같은 뭐 그런 거를 부과를 시키는 거고요.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당연히 환경오염을 조금이라도 덜 시키려고 아니면 오염시키더라도 그렇게 거둔 세금으로 이제 복구를 하는데 뭐 그런 개선을 하는데 쓰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네거티브 엑스터널리티를 해결하는 그래서 경제 시장의 실패를 조금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이 이 커렉티브 텍스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케이스 스터디로 나오는 것이 자동차 혹은 스쿠터 운전을 해보신 분은 기름값, 그러니까 정유 그 기름값 아니면 부모님이 뭐 그런 말씀 하시는 거를 들어오셨을 텐데 우리나라가 기름값이 많이 비싼 편입니다.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 근데 왜 그러냐면 물론 우리나라까지 기름을 이제 거의 다 수입을 해야 되니까 뭐 운송비나 그런 거가 많이 들어서이기도 하지만 굉장한 어떤 기름값에 세금이 매겨져 있기 때문에 기름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굉장히 기름이 비싼 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기름값이 비싼 이유가 바로 네거티브 엑스터널리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너무 도로에 많은 차량이 있게 되면 교통 혼잡이 발생하기도 하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리고 당연히 차량이 100대가 돌아다닐 때보다 1000대, 10,000대가 돌아다닐 때 오염시키는 것도 더 많게 되겠죠. 이와 같은 네거티브 엑스터널리티가 어떤 차를 운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가솔린, 그러니까 이런 기름에다가 커렉티브 텍스를 상당 부분 매김으로써 어떤 네거티브 엑스터널리티를 해결해 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어떤 기대를 하는 거냐, 뭐 이렇게 기름값을 비싸게 세금을 굉장히 빡세게 매김으로써 도로에 차량이 덜 돌아다니게, 그래서 뭐 카풀을 하든 더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뭐 그렇게 해서 교통 혼잡이 덜 발생하고, 그러니까 사고도 덜 발생하게, 그래서 결국 환경 오염도 덜 시킬 수 있도록 하려고 이렇게 기름에 상당한 세금을 매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케이스 스터디가 요 화면까지 이어지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도대체 기름에 얼마만큼의 세금을 매기는 것이 적절하냐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이 연구를 해보았다고 합니다. 대체적인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미국보다 기름에 대해서 세금을 더 많이 매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깜짝 놀랐던 게 미국에서는 기름값이 되게 싸더라고요. 그 이유가 이제 미국 정부에서 우리나라 정부 대비 그러니까 세금을 싸게, 그러니까 덜 매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제학자들이 연구를 해 보았더니 2005년 물가 기준으로 1갤런당 2.28달러의 어떤 세금을 매기는 게 적정하다라는 어떤 경제적인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것을 2012년의 물가로 환산을 해보면 1갤런당 2.78달러의 세금을 매기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2015년 미국에서 부과되고 있는 세금을 보았더니 평균적으로 1갤런당
50센트밖에 부과가 안 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굉장히 네거티브 엑스터널리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제학자들의 건의를 만약에 받아들여서 미국 정부가 기름에 적용되는 세율을 올린다면 이런 어떤 차량이 도로에 많이 나오게 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어떤 손해나 환경 오염 같은 거를 줄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 어떤 주식 거래할 때 지금 양도세 같은 거 지금 우리 이전에 봤죠? 경제 기사에서 봤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세금은 쉽지가 않은 게 결국 이러한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사람들은 정치인들인데 정치인들은 국민들로부터 표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고 근데 또 세금 올린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국민들이 누가? 그러니까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아마 더 많은 세금을 매겨야 되는 거를 알고 있음에도 실제로 실행을 옮기기에는 쉽지가 않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우리 교과서에서 이야기를 부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이야기를 그냥 했었는데 탄소세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는 공장 같은 데서 당연히 그 제품을 만들면서 어쩔 수 없이 오폐수를 발생시키기도 하고 오염된 공기를 배출시키기도 합니다. 즉 그러한 것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이 어떤 탄소세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한테 물어봤더니 탄소세를 기업에게 매기는 것이 미국 경제에 더 좋겠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랍니다. 그랬더니 98%에 이르는 경제학자가 동의를 한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정책보다 탄소세라는 정책을 활용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95%의 경제학자가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마켓 베이스드 팔러시의 사례로 살펴볼 것이 이렇게 어떤 물건을 만들 때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기업들에게 있어서 어떤 탄소 배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돈을 주고 사도록 하는 것, 이제 그러한 제도가 이와 같은 두 번째 마켓 베이스드 팔러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폴루션 퍼미트를 이렇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돈 주고 사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환경오염 배출할 수 있는 CO2나 뭐 그런 게 어느 정도 남았어. 그럼 그거를 다른 기업한테 돈 주고 팔거나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우리나라에선 이거를 탄소 배출권 거래제 뭐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해서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권리를 돈을 주고 사고 팔고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발적으로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을 좀 줄이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배출권이라는 것이 거래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어떤 시스템, 어떤 그런 마켓을 만들어주고 어떤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가 거래되면서 이제 기업에 따라 다르겠죠. 오염물질을 어떤 본인들의 어떤 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줄이려고 노력을 하겠지. 근데 포스코 같은 기업들은 워낙 배출하게 되는 오염물질이 많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시설을 개선하고 하는데도 한계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배출권을 다른 기업, 남는 기업한테서 사와야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정말 무슨 뭐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곳들, 뭐 그런 것들은 배출권이 남겠죠. 이제 그러니까 어, 오염물질을 조금 덜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도 비용이 드는데, 이제 근데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기업들은 배출권을 아예 사서, 차라리 사서 이제 그런 거를 감당을 하려고 할 것이고, 충분히 내가 오염물질 배출할 수 있는 거를 줄일 수 있는 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회사면 이 배출권을 사기보다는 아예 내가 비용이나 시간을 투입을 해서 더 오염물질을 아예 덜 배출을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어, 이렇게 오염물질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시장에서 거래가 되도록 해주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비용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기업은 어, 이 배출권을 팔 수가 있겠고, 이제 또 그렇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거를 줄이는데 너무 많은 코스트가 드는 기업이라고 하면 이제 배출권을 사서 그 비용 부담을 하면서 어떤 기업 활동을 하려고 하겠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처음에 그냥 뭐 너무 인위적으로는 안 하겠지만 그냥 기업들한테 우선 폴루션 퍼미츠 그냥 알로케이션 배분했던 것이 자연스럽게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배출권을 더 필요로 하는 기업은 이거를 더 살 것이고, 덜 필요로 하는 기업은 이거를 팔 것이고 하면서 이렇게 효율적인 배출권의 어떤 분배, 배분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어, 이제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앞에서 그 경제학자들의 설문조사 살펴보았던 것처럼 탄소세, 뭐 탄소 배출권 같은 제도에 대해서 그러한 것들이 환경 오염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라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동의하는 이유가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폴루션 퍼미트 혹은 커렉티브 텍스 같은 이 두 가지 제도는 언뜻 보면 다른 것 같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 언뜻 보면 커렉티브 텍스는 정부한테 그 비용을 세금으로 지불을 하고, 폴루션 퍼밋 같은 어떤 이 배출권 거래를 통해서는 다른 기업에게 비용을 지불한다는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엑스터널리티를 인터널라이즈 하게 만든다는 측면에서 이거든 두 가지 제도는 모두 공통점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 동영상에서는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또 우리는 다음 동영상에서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